네, 이렇게 김진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을 쏙쏙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요. 특히나 뭐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나는 더 좋다, 가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께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단기 수익을 제고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그럼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가셔서 같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우님도 오늘도 손인사 잊지 않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영애님도 종목 올려주셨고 한화솔루션은 뭔 일이래요 하시면서 루비님께서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조정하리님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 쉼택이 또 훈이님께서 이렇게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물방부 장관님이 풍선을 많이 사셨나 봐요. 시원하게 샀다고. 네, 이런 사연 너무 좋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의 이야기까지 많이 그 좋은 기운을 저희에게 북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목 상담 전화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중국 상장 주식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코드번호 900250 크리스탈 신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300원에 35%예요. 2월 8일 날 명절 직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한 2주 정도.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가 뭐 그래픽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 기업을 보니까 저는 주식을 10년 동안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 기업 보니까 매출액이 800억인데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나서 아주 이익률도 좋고 기업 내용이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35%를 한번 사본 거예요. 와, 10년 동안 하셨고 왠지 내공이 느껴집니다. 뭔가 실적도 분석을 해주셨고 거기다가 최근에 접근하셔가지고 바로 수익 구간에 계신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점을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2월 8일 날 사서 꾸준하게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 노력을 전화드렸고요. 네. 이 기업 보면은 PBR도 낮고 PER도 낮고 그 볼린저 밴드도 수축됐다가 확장이 됐다가 약간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서 좀 약간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길게 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예, 기술적 지표, 볼린저 밴드도 다 보셨고 밸류에이션 체크 끝마쳤고 장기 투자까지 가능한가?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질문이신데 시청자님이 그러면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밸류에이션도 다 보실 줄 아시면은 책정하신 목표가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한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네,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혹은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그 이상까지 가능한지 저희가 좀 체크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이 목소리는 상당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주식의 이 내공은 젊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고수의 스멜이 느껴지는 10년 이상 투자를 하셨고 보니까 두루두루 다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분석을 잘 하신 건지 그리고 현재는 수익 구간이신데 짧게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장기 투자까지 가능한지 이재필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만약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요. 저도 몰빵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뭐 실적들 되게 좋은데 상장 폐지되고 이런 기업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몇 개 사태자 붙는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고섬 사태, 그렇죠. 뭐 약간 이런. 예. 그래서 자, 이 재무제표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기업에 아주 크게 쏘은 적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쏘은 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PBR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당 순자산이 4,000원이 넘어가요. 4,000원이 넘어가고 지금 1,400원이면 그리고 작년에 이익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님 좀 챙겨 보셨지만 뭐 한 193억 정도 재작년이네요. 그 정도 영업이익 났고 작년에는 3분기까지 176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부분을 못 믿습니다. 중국 기업을 저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 직접 상장 폐지 당하고 그런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공부도 한 그 정도 공부를 하시면요.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사도 그 정도로 분석을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뉴스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이 그래핀 관련주죠. 그래핀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또 그래핀 리튬 배터리를 이렇게 또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관련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다. 중국에서 얘기해요. 인수를 뭐 승인을 받았다. 뭐 400 몇십억 정도 주고 그거를 또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다 좋아도 결정적인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면 그 종목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중국 기업들 자체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십사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도 한번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었죠. 재작년보다 작년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작년 상반기 때 엄청나게 좀 여기서도 800원에서 5,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다시 다 밑으로 빼놓고 움직이는 모습이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보유는 실적 나오는 부분들 보면 그리고 차트 모양도 일단 뭐 바닥은 찍고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니까 좀 더 보유하시는 건 좋습니다. 움직일 때는 끼 있게 움직이니까. 자, 근데 보셨다가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가격은 무조건 뚫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1691원, 그러니까 1700원 정도일 것 같고요. 이 가격에서 여기서 저항받고 지금 이번에 3일 전에도 위에서 이렇게 밀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을 뚫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모습도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시란 얘기고요. 자,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가격을 뚫어준다라면 한 1,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조금 올라오는 22평선 있죠. 그 자리가 지금 1,379원 정도 있어요. 1,380원 정도가 되겠네요. 좀 올라오니까. 자,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중국 기업 자체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아, 그러면 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던데 실적 모멘텀 있는 기업인가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믿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실적 나오는 부분 이거를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 중국 기업들이 실적 상당히 이렇게 잘 나오고 좋게 나오고 그랬던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 실적 자체를 그냥 뭐 임대로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거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못 믿겠어 갖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는 조금은 지양하자 의견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크리스탈 신소재 알려주셨는데 앞서서 중국 원양자원 뭐 기억하시죠? 원양자원인데 가보니까 배 한 척도 없고 그리고 뭐 완리 뭐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돼 있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게다가 이재필 전문가님 워낙 업력이 기셔서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팁을 드렸으니까 지금 수익 내시는 부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마무리 지으셔서 조금 더 탄탄한 종목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게시판에서 종목 하나 골라봤습니다. 몰빵부 장관님의 이 사연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몰빵부 장관님이 앞서 풍산도 수익을 잘 내신 것 같은데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의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29,000원에 율촌화학을 사셨대요. 율촌화학이 2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기사가 딱히 많지는 않고 어떻게 알고 사셨는지 우리 몰빵부 장관님은 전화 연결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전문가님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인데 비중도 30% 정도 되세요. 수익률이 지금 60%니까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못 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뭐가 걱정이실까 싶습니다. 46,500원이 오늘의 가격이고요. 이 종목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거의 6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예, 이거 우리 외삼촌이 되게 좋아하고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몰빵부 장관님이 외삼촌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저한테. 네. 전화가 와서, 야, 재필아, 율천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근데, 좀, 이 율천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 뭐 그런 쪽하고 좀 엮이다 보니까 좀 때로는 되게 끼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초에 51,0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25,000원대에서부터 급등을 하면서 거의 그 가격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이쪽에서 51,000원이란 가격대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큰 그런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우리 몰빵부 장관님께서는 진짜로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는 종목들도 자주 나와요. 우리 뭐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 근처까지 그렇게 빠져버리고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고점 근처, 주봉상 전고점 근처라면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움직이는 모습 봐서는 내일도 오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정도에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격도도 상당히 큽니다. 22격도도 상당히 넓고 이런 가운데서 이 전고점을 여기를 그냥 바로 치고 뚫고 가긴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에 플러스권에서 절반 정도는 청산하시고 그 절반 청산하신 그 부분은 아쉬우면요. 이 주가라는 게 이평선하고 멀어졌다가 또 근접했다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 청산하신 거는 아쉬우시면 22평선이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20선 근처에서는 다시 잡을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플러스권에서 한번 정리하시고요. 아쉬우면 20선 근처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익절 라인이나 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라인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나오게 되면 한 5만 원 근처 정도 그쯤 선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주봉상에서 전고점이 51,000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근처 정도 이쯤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익절 라인은 그렇게 절반 정도 거기서 청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재매수하는 거는 20선 근처 정도. 네. 그쯤에서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2월달 들어서 유난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엔캠도 그랬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농심의 과자 봉지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과자 봉지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수급이 좀 붙은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5만 원 선 근처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장 절반 정도를 덜어내시고 이 부분이 아쉬우시다면은 20일 이동평 근처까지 근접하면 좀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더 실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작년에 고점 부근까지 거의 5만 원 선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는 수익도 60%면은 상당히 수익률 높잖아요. 슬슬 빠져나올 채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달 이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거래도 동반되고 외국인 기관 많이 사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우리 몰빵부 장관님께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좋은데 뭔가 좀 애매해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익 잘 챙기세요.
이렇게 이유가 확실한 종목도 있고요. 지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올랐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없던 이유도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몰빵부 장관님 아쉽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내일 시원하게 잘 마무리를 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전화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조금 기다리셨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NHK 이노엔인데요. 네, HK NH 이노엔. 이노엔. 이 종목 네. 얼마에 사셨어요? 42,000원이요. 42,00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30%입니다. 비중 30%. 예. 사고 나서 꺾인 건가요? 예, 제가 바라는 거는 손절가하고 1차 목표가를 좀 알고 싶는데요. 예. 이 종목 언제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R&D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좀 전방이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전망이 좋아 보여서 앞으로 회사도 예, 좀 예. 비전도 있고 투자도 뭔가 좀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시니까요. 지금 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간다면 얼마까지 봐야 될지 가격 전략 알아볼게요. 끊지 마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HK 이노엔입니다. 컨디션으로 잘 알려진 업체인데 이 회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4만 원대 초반에 사셔가지고 비중도 30%로 꽤 있으시거든요. 최근에는 별로 안 좋네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비중이 높지만 않았으면 제가 조정시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비중이 3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이 HK 이노엔은 그 컨디션 아시죠? 컨디션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이라는 약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 갖고는 지금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좀 밀렸는데 어제 캐나다에 품목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좀 밀려버려서 아마 오른 것도 없는데 좀 그 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것도 재료 노출 이렇게 보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900억 정도, 그러니까 1조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작년에는 영업이익 기준 한 65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오늘 1000억 정도 벌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늘어난다라면 이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은 매수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쪽에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요. K캡이. 근데 요게 아마 상반기 중에 임상 3상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다 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품목허가 나고 그런 게 미국에서만 유독 임상 실패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쪽도 상반기에 임상 3상이 종료가 되면 그쪽에도 모멘텀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을 이게 쉽게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37,000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절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3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손절을 한번 감행했다가 다시 아래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위쪽으로 그걸 안 깨고 위쪽으로 좀 움직인다라면 한 45,000원대 전고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가격, 그 가격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꺾여 있는데 37,000원 지지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좀 중요하다 얘기해 주시네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HK 이노엔 봐드렸습니다. HK 이노엔 지금 수익을 어제 맞으셨다고 레이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편찮으시면 안 되는데,
네. 다들 날씨가 오늘 정말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쭉 올라오는데 네츠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일본에 거주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하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일본에 거주 중이시면 오늘 일본 증시도 한 35년 내 최고치 막 속보 뜨고 하던데 네츠님 저희 일본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일본 직접 투자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요즘에 일본 증시 보면은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네츠님은 국내 주식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을 사셨고요. 63,3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꽤 되세요. 와, 32%. 삼성생명 오늘 종가가 9만 원대 초반입니다. 종목을 이제 현금화를 슬슬 하시려고 정리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계속 배당받으면서 들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도 될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삼성생명. 저 PBR 종목군들이 이렇게 좀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끝까지 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 PBR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배당 메리트 보면서 좀 들고 갈지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하시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하시거든요. 이재필 전문가님 예.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 삼성생명이 우리 저 배당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 배당 받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한 3,000원 정도 연간 배당을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0만 원, 92,000원이니까 한 4% 정도 가까이 그 정도 수익이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게 발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 거기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골자일 겁니다. 야, 자사주 사서 좀 소각도 하고 그래라. 그러면 우리 세제 혜택도 좀 줄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주주들 배당도 좀 하고 그러면 뭐 혜택도 좀 주고 그렇게 할게.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맞는 종목이 해당이 되는 종목이 맞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좀 너무 올라왔다라는 거 다음 주에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게 되면 또 옥석이 좀 갈리고 또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부분이 그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옥석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PBR 낮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뭐 조정을 받더라도 짧게 조정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요. 뭐 다른 종목들, 삼성생명은 그런 쪽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그냥 돈도 못 벌고 PBR만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 좀 단기간에 너무 올랐습니다. 배당이라 그래도 저 시간이 한참 걸릴 일이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일 정도에 32%나 되시네요. 내일 정도에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마디 가격에 도달하게 되죠. 10만 원 이런 가격대. 이런 가격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저항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뭐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밑에서 얼마든지 좀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밑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8만 원 아래 구간 정도에서도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내일 정도에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8만 원 아래 구간 정도 오면 그 차익 실현한 거, 그건 다시 매수를 하셔갖고 또 기존의 생각대로 배당 투자도 고려하셔갖고 그렇게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석이조의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시세 차익도 챙기고 배당도 받고 이런 전략입니다. 단기 시세를 많이 낸 만큼 지금 준 이 수익은 챙기셔야겠죠.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날이 내일밖에 없습니다. 내일 절반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재료 노출되고 나서 조정받을 때 8만 원 선 이하에서 판 만큼 재매수 전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당 받으시면서 꾸준히 이 종목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츠님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 더 큰 수익 주실 것 같습니다. 몰빵부 장관님이 저분도 제대로 잡으셨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탄탄한 종목 잘 잡으셔서 수익 내는 이야기들 해주시면은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르마니님도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 불꽃놀이님 계시네요. 초레이님도 지금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꽃놀이님의 단알 살펴볼게요. 오늘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우리 불꽃놀이님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단알을 좀 높게 사셨어요.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800원이 매수가고요. 다행히도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과연 익절할 날이 올지요? 하셨습니다. 보통은 원금 회복만 되라,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팔리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해주시는데 원금 회복까지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단알 손실이 꽤 큰데요. 이 종목은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뭐 이 단알 같은 종목들은 좀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을 때 같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 게임을 하면서 결제를 많이 하죠.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되게 안 좋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부분들도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게 되면 재작년에는 적자가 났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흑자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뭐 3분기까지 합쳐갖고 한 50억 좀 넘게 흑자가 났네요. 근데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많이 벌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 부분들도 최악은 지나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를 잘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보면 이때 작년 10월 달에 3,070원까지 빠졌었네요. 그랬다가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지금 현재는 장기 이평선, 가장 장기 이평선인 240선을 뚫었어요. 240선 뚫고 그 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0선 돌파했다가 좀 그 아래로 살짝 밀린 모습인데 요런 거는 242평선 근처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재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고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자르기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좀 보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 5,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강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죠, 여기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지고, 여기서 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선 받으면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에요. 그 가격대가 5,000원 정도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5,000원 정도 그 근처까지 좀 올라오면 저 손절은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실적 부분들이 좀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격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근처에서 좀 익절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단 뭐 딱 이게 뭐 AI나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다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장 중심에서 좀 아직까지는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니까 네.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소외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엔. 시장의 이 순환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변주들 그리고 거래도 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서 나오자라는 의견입니다. 7,800원에 사셨는데요. 반등의 목표치 5,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금 반등 더 나오면 손절해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불꽃놀이님 오랜 기간 기다리셔서 아마 애증의 종목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좀 나머지 비중, 나머지 현금이 있으실 테니까 활용하셔서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알 봤습니다. 그리고 종목 더 볼까요? 오늘은 좀 눈에 좀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필명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주 보였던 그런 필명은 아닌데 승미니언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니언즈, 미니언즈 저도 참 좋아하는데 지금 파트론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8,000원대 초반에 사셨어요. 8,020원에 비중 6%입니다. 오늘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중 늘려도 괜찮을까요?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파트론 아마 근래 조금 일단 사보고 더 사도 괜찮을지 확인을 좀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승민이 연수님 보고 계시면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 왜 사셨는지 이런 점도 좀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더 사도 될까요? 자, 기다릴 수 있다라면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론이 지금 보게 되면 좀 아주 저PBR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 BPS가 8,900원 정도 되니까 BPS가 한 배 아래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휴대폰 부품 관련되는 쪽이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갤럭시 S24가 사전 예약이 역대급으로 사전 예약이 됐고요. 아마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AI 덕분이죠. 온 디바이스 AI. 자, 그 덕분인데 저도 지금 좀 잠깐 고민을 했어요. 휴대폰 얼마 안 됐는데 산지가 그래 크게 오래 안 됐는데 멀쩡한데도 야 이거 AI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좀 더 성숙하면 바꾸려고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상품일 것 같아요. 또 애플도 마찬가지 삼성에서 온 디바이스 AI 휴대폰이 나왔다라면 애플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뭐 삼성폰이 잘 팔리게 되면 이 파트론도 분명히 실적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휴대폰 쪽 이런 쪽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전부 다 고점을 찍고 뭐 이익은 뭐 787억에서 568억 그리고 463억으로 줄었죠. 예, 이익도 줄었고 매출액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실적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면 PBR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0.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 실적 부분들이 늘어나서 돈을 더 벌면 PBR은 더 낮아질 거고 지금 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코스닥 시장 쪽에도 지금 아마 처음에는 코스피 쪽 뭐 이런 쪽 얘기했는데 코스닥 150 종목들도 정부에서 이런 쪽에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저PBR 주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를 하셔야죠. 비중이 6%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요. 뭐 요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도 추가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내일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22평선이 조금 아래로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은 천천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17,900원 근처 정도 이 전저점은 실적 오래 감안되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 7,900원이라는 전저점은 잘 안 깨질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한 8,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하셔서 그러면 가져가는 목표치는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은 1차로 저항선을 설정해 보면 8,7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갤럭시 S24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갤럭시 S24가 좀 더 많이 팔리고 그런다라면 9,000원대 9,300원 정도 그쯤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민이 선수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실적도 괜찮고 PBR도 낮은 감이 있어서 매수했습니다. PBR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근래 사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도 더 사도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8,000원대 아래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 8,700원 정도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이 9,000원대 초중반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파트론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고민해 보시고 또 결단이 서시면은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파트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께 그래도 좀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을 좀 절약하는 길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실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게시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도 미운 자식처럼 잘라내기보다는 한 번씩 열어보게 된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눠봤는데요. 내일장 금요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도 뭐 실적 발표 시즌 이런 것들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뭐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악재가 나올 부분들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악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1월 달에 그 CPI가 조금 높게 나왔으니까 뭐 이달 말쯤에 나오는 PC 물가도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CPI가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뭐 특별하게 악재 나올 부분들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죠. 다음 주 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요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받았다가 움직였다, 조정받았다, 움직였다 이런 좋은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요즘 굉장히 좋죠. 우리 그 설 전에 이 중국 쪽에서 그 중국 증권 당국 책임자 경질을 했죠.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뭐 이 증시를 챙길 걸로 막 그렇게 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초부터 이제 3월 달에 양회가 있죠. 통상 양회 전에는 안 좋은 얘기들 잘 안 나와요. 뭐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뭐 그렇게 큰 악재로가 나올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호재성 재료가 좀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저 PBR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종목이 월요일 날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딱 해당되는 종목이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 만약에 조정이 좀 있다라면 뭐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2월 26일부터 MWC 2024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될 부분들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어요. AI 그리고 6G 섹터도 관심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XR 관련되는 쪽들 그리고 그 세션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로봇 섹터들도 여기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쪽에서 차분히 노려보신다라면 뭐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MWC 쪽 이런 재료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정들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까지 충분히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쉬운 진단 1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지금 못 봐드린 종목 내일장에 한 번 더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종목을 가지고 계신 종목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주 올려주시는 경우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싹 다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에요.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려요.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방송 전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 다양한 색깔의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진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월 끝으로 가는, 봄으로 가는 길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도로 사정도 안 좋고요.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편안한 얼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